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스나이퍼입니다. 대한의 남자와 여자는 이 때는 방황할 때가 아니요 전진할 때입니다. 주의, 영상 주제 선정상 전범기가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욱하시거나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4천톤급 장보고 3 사업은 현재 1번함 도산 안창호함과 암모함이 진수되었고 총 9척이 건조됩니다. 1번함인 도산 안창호함은 해군이 209급 도입 이후 30년 만에 독자 기술로 국산화율 76%에 근접하며 또한 중형급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보유하면서 향후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위한 기초적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 주변국들의 잠수함 전력을 잠깐 살펴보면 한국은 분명 열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산 안창호함을 시작으로 향후 한국 해군력은 신규 함정과 잠수함의 도입으로 크게 증강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창호함 진수 후에도 안타깝게도 국내 일부에서는 비슷한 체급인 일본의 쏘리급 잠수함과 성능 비교 없이 단지 일본이 전자산업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안창호함이 쏘리급에 비해 성능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일 해군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보고 3급 대 일본 쏘리급 잠수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고 3급은 일본 최강의 잠수함을 이길 수 있을까? 일본 해상 자유대 장교가 밝힌 쏘리급 잠수함이 답이 없는 이유. 한국이 100% 이긴다.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북아시아 주변국 잠수함 전력, 일본 해자대가 경계하는 장보고 3급 무장, 일본 해자대가 경계하는 장보고 3급 국산 전투 체계 등, 그리고 한국 도산 안창호함 대 일본 쏘리급 잠수함이 붙으면 첫 번째로 동북아시아 주변국 잠수함 전력은 동해는 서해에 비해 수심이 깊고 한류와 난류가 교차 발생하는 수계로 잠수함이 활동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곳입니다. 참고로 수계란 일정한 성질을 가진 바닷물의 덩어리로 이때 성질은 바닷물의 잠재 온도, 염분, 잠재 밀도 등을 말합니다. 반면 서해는 수심이 낮고 해저 지형이 복잡해서 잠수함 활동에 제약이 많은 곳이지만 한국과 북중일,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잠수함들이 은밀한 작전을 펼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해는 다롄과 칭타오 중국 해군 기지의 함정과 잠수함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중요한 곳이고, 반대로 중국의 해양 세력을 감시하기 위한 한미일 해양 전력에게 중요한 곳입니다. 각국 잠수함 전력, 미국 총 73척, 전체가 핵잠이며 러시아는 총 61척, 핵잠 35척, 플러스 10척, 재래식 26척, 중국 총 74척, 핵잠 15척, 플러스 8척, 재래식 58척, 한국 총 20척, 재래식 20척, 플러스 7척, 일본 총 23척, 재래식 23척, 플러스 18척, 북한 총 80척, 재래식 22척, 잠수함 69척. 현 시점 한국과 일본만 따로 비교를 해보면 한국 대 일본 잠수함 전력, 한국 총 20척, 재래식 20척, 플러스 7척, 1200톤 9척, 1880톤 9척, 3358톤 2척 플러스 7척, 일본 총 23척, 재래식 23척 플러스 19척, 2750톤 11척, 2900톤 11척 플러스 12척, 3000톤 1척 플러스 6척. 일본 해자대가 경계하는 장보고 3급 무장, 도산 안창호함은 길이 83.3m, 폭 9.6m, 수상 배수량 3,358톤에 세계 디젤 잠수함 중 유일하게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는데, 향후 배치 2, 배치 3으로 발전할 경우 배수량과 VLS 증가로 한국 해군력 증강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장보고 1급 1200톤 9척과 장보고 2급 1880톤 9척, 장보고 3급 2척 플러스 9척입니다. 장보고 3급은 향후 VLS 6기에서 10기를 탑재하면서 일본 해자대의 자존심 쏘리급보다 뛰어난 타격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특히 수직 발사관에는 사거리 1000km의 해성-3 잠재지 순항미사일과 현재 개발 막바지인 SLBM까지 장착되는데
개발 중인 SLBM은 수중 시험만 남겨두고 있고 성공 시 한국은 사거리 800km에 SLBM을 보유하게 되며 배치 2에서는 VLS가 6개에서 10기로 증가되고 함의 크기가 커지면서 VLS 직경도 커지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물론 초음속 잠대함 미사일과 현무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 탑재가 가능해지면서 중일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일본 해자대가 경계하는 장보고 상급 국산 전투체계 등등 잠수함용 연료 전지를 독일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하였고 3000톤급 중형 잠수함에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탑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면 새로운 3000톤급을 개발하면서 기존 독일 지멘스사에 214급 잠수함 추진 전동기를 공급해 줄 수 없는지 요청했을 때 당시 독일 지멘스사는 우리가 공급해줘도 한국 조선소가 새로운 잠수함의 추진 체계를 통합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라고 했고 심지어 성공하지 못할 고객에게 우리는 공급할 수 없다 라고까지 했었죠. 독자 기술이 없으면 이렇게 서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진들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7년간 연구 끝에 지금은 독일 업체 못지않은 기술력을 확보했고 당당히 도산 안창호함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안창호급의 국산 인버터 모듈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국내 대기업 작품인 줄 알고 있었는데 당시 현대중공업이나 LS산전은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개발에는 관심도 없었지만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에서 개발에 성공합니다. 또한 세계 최장기 자망을 성공하면서 기존 잠수함 대비 30% 더 늘어난 자망 능력을 실제로 보여줬는데 잠수함 부분뿐만 아니라 요즘 한국을 보면 기술적으로 못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개발과 시험에 참여하고 기술 독립을 실현한 연구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 안창호급 잠수함 대 일본 소류급이 붙으면 일본 소류급 잠수함 재원 크기 84 곱하기 9.1m 톤수 2,900톤 수중 4,200톤 추진, 디젤, 그리고 납축전지 AIP 11번, 12번 한만 리튬 전지만 사용합니다. 속도는 20노트, 무장, 어뢰, 하푼, 잠대함 미사일 승조원 65명, 전력 9척 플러스 3척 해자대 소류급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사실 도산 안창호함과 스펙상으로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소류급이 리튬 전지를 이용한다는 게 걸리지만 이는 11번 함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장보고 상급도 배치 2부터는 리튬 전지가 적용되므로 오히려 별도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한 장보고 상급이 공격력에서 일본의 자존심 소류급 잠수함을 능가하게 되죠. 소류급 잠수함 좋으면 뭐합니까? 떠오르다가 어선하고도 충돌하는 등 운항 능력이 엉망인데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일본 소류급에 적용된 장비들은 성능이 지금까지 제대로 공개된 적이 절대 없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유명했던 사건 하나를 보겠습니다. 일본 현역 해상자위대 음탐장의 폭로입니다. 참고로 음탐장이란 수중 음량 탐지기를 조정하고 정비하는 해군 부사관을 말합니다. 해자대 음탐장이 폭로하길 일본이 개발한 잠수함 장비들은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르게 유럽과 미국보다 운영 방식이나 성능이 너무 떨어진다. 방위청과 납품업체들 간 커넥션으로 검정도 안 된 장비들이 시험과 검사도 없이 승인된다고 폭로해 일본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호주의 골칫덩이 콜린스급 잠수함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일본 소류급이 거의 선정되었다가 미끄러졌었는데 떨어진 이유가 표면상으로는 일본에서 직도입 반대와 호주 잠수함 공사와 제조업 노동조합과 정치적 갈등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당시 일본이 호주에 제안한 신형 소류급의 추진 체계에 대해 호주는 첫 번째로 장시간 운항에 대한 안정성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두 번째는 일본의 최신 소류급은 프랑스 바라쿠다 잠수함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지는 등등 일본 바다에서나 사용하는 잠수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된 장보고 상급은 장보고 1급, 2급을 건조하면서 기술 축적을 하여 장보고 상급에 와서는 유럽의 최신 잠수함에 버금가는 괴물이 되었고
잠수함 기술력을 독일도 인정할 만큼 성장시켰고 잠수함 운영력은 이미 세계 정상급이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